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지난 11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폭이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물 부족과 함께 학군 수요가 몰리고 있는 곳이 강남구죠. 강남구는 특히나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요. 지난달에 서울 아파트 가격 0.69%가 올랐습니다. 그 전달인 0.6%에 비해서도 그 오름폭이 더 확대됐다는 점을 파악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후 12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는데요.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전문가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정책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성욱입니다. 지금 서울 쪽에 이제 아파트 시장 또는 가격들이 이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몇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급에 대한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매도하는 공급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규제로 인해서 부족한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또 제도적인 형태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신규로 들어오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규 공급 물량의 부족이 예상이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에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전체 시장 상황을 잘 판단하시고요. 그다음 최근에 또 이제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에 대한 또 고유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잘 고려하셔가지고 현재 시장 흐름에서 투자를 잘 하셔서 꼭 성공하시는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서울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전해드리곤 하는데 꼭 저희가 서울만 집중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곳 바로 충청남도 당진시로 먼저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합덕읍에 위치한 토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개요 정보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네. 이 토지 같은 경우에 이제 서해안 복선 전철이 현재 이제 건축 중에 있는데요. 실제로 초역세권이 있는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해안 복선 전철이 만들어지고 있는 역세권마다 사실 가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토지가 되겠고요. 서해안 철도 합덕역에서 예정역입니다. 도보로 약 500m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논으로 되어 있고요. 182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용도는 현재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면 신설 역사에서 한 300m 정도 되어서 실제로 역사가 개발이 진행이 되고 완공이 되면 인근이 이제 도시 개발로 인해서 주거지나 상업지로 될 그런 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도시화가 되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매매가는 9,500만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 특징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도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전체 사진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물건지 주변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합덕역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건설이 되면 이 인근 자체가 이제 도시 개발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역세권 개발을 인해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답으로 되어 있는 평평한 논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면적은 182제곱미터 정도 되겠고요.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는 평평한 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182제곱미터의 토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300m 정도, 그러니까 진짜 가까운 거리죠. 거기에 새로 역사가 들어온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쪽이 또 개발되는 만큼 토지의 가치도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마련인데, 자, 그러면 그 입지 여건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입지 여건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입지 여건은 부동산을 선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첫 번째도 입지, 뭐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미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지를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서해안 복선 전철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합덕역이 개통 예정으로 있는데요. 2020년 초에 개통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서해안 복선 전철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합덕역에서 바로 도보로 약 5분 거리, 한 300m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문산단 인입철도도 확정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이 곧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재 더블 역세권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흥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산업철도가 있습니다. 산업철도 같은 경우가 들어지면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그런 자리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성문 3단에서 출발해서 합덕을 거쳐서 그다음 문경을 거쳐서 이제 내려가는 이제 라인이 되겠는데요. 동서를 횡단하는 철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중 역세권이 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 자체가 역세권으로서 이제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복합 환승센터도 앞쪽에 지금 설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따라서 철도가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종합적으로 환승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근에 상업지라든가 주거지가 많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 보면은 역세권 들어오는 이제 단순한 토지로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 이루어지면 여기는 이제 주거지 상업지로 개발이 되면서 주변이 바뀌어지는 미래 입지 가치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주변에 대한 이제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주변 같은 경우가 이제 기본적으로 업무 지역이 이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는 이제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진 철강 산업단지가 뭐 한 1,000만 평에서 1,200만 평 정도로 아마 전국에서 지역적으로 따지면 가장 큰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합덕역 인근에도 산업단지가 지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합덕 일반 산업단지라든가 합덕 인더스파크라든가 또 농공단지라든가 조금 더 왼쪽으로 나가시게 되면 10km 안쪽에는 예당 신소재 산업단지나 뭐 산업단지, 의학산업단지 등 한 120만 평 정도의 또 산업단지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산업단지 인근에 있다는 말은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배후도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 여건 좀 살펴드렸습니다. 전철, 철도 지금 휙휙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전철과 철도가 지나가는 이 인근 지역에서는 당연히 뭐 상업지나 주거지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게다가 지금 화면을 가득 채운 리스트를 보셨을 거예요. 산업 단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런 입지 여건들 충분히 확인을 해보셨을 테고, 여기 또 한 가지 개발 호재들도 정말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호재들은 또 뭐가 있나요? 네네, 호재는 사실 상당히 지금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정 지역으로 따지면 뭐 이렇게 많은 호재가 있는 것도 지방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방에서 어쨌든 우리가 토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중심이 되는 자리, 개발의 중심축이 되는 자리로 늘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 호재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제 그 당진 도시 기본 계획에 보시게 되면 남부권 거점 도시로 만들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이 합덕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역사 자체의 이제 내용은 뭐 간략하게 전체 방향성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합덕의 기존의 도시 지역에서 합덕 일반 산업단지를 거쳐서 이제 합덕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권의 거점 도시를 크게 만들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크기나 규모는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개략적인 형태를 보면 인구를 한 4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주요 기능을 보시면 이제 대중교통, 그래서 아까 복합 환승센터도 이제 들어간다고 확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다가 역사 문화라든가 산업 중심의 융복합 도시를 만들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합덕역 복합 환승센터도 구축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서해안 복선전철 개통과 동시에 합덕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쿼드러플 4중 역세권이 만들어지는 만큼 버스 터미널하고 환승시설 또는 상업시설 또는 문화시설, 이제 업무시설 등이 잘 어우러진 복합 환승센터도 개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목표는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산단이 많이 들어오고 역세권이 되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서해안 복선 전철이 되겠습니다. 서해안 복선 전철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여의도에서 이제 출발해서 나오는 라인이 되겠고요. 일산 쪽에서 나와서 홍성까지 이어지는 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서울로 이어지는 큰 이제 그 남북 축에 해당되는 철도다.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갈 큰 중심에 있는 철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화성의 이제 송산으로부터 해서 이제 평택 안중을 거쳐서 그 다음에 당진 합덕으로 이어지게 되겠는데요. 위에 송산이나 벌써 안중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합덕은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저평가되어 있다. 거기에 따라서 산단이 많이 들어온다. 서해안 복선 전철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2019년 1월 달입니다. 전체적으로 국가균형 발전 이제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되어서 예비 타당성 면제를 하는 어떤 철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되면 이제 바로 착공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라인 중에 하나가 합덕역에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아산 성문 산단으로 이어지는 산업 철도 자체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W 역세권은 확정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여기는 W 역세권의 중심지가 될 자리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예타 면제 사업이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주는 만큼 예비 타당성이 면제됐다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한참 이제 구상 단계에 있지만 이제 실현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라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가 되겠습니다. 이 라인이 이제 그 합덕을 어쨌든 기점으로 해서 뭐 서산이나 천안, 청주 공항을 거쳐서 문경, 예천, 뭐 영주, 봉화, 울진까지 이어지는 동서를 가로지는 횡단철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내용 자체는 각 지역마다 굉장히 이제 그 산업적이나 지역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역 단체장들이 이제 그 만들어 달려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이제 포함이 되어서 진행될 것으로 예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합덕역 자체가 트리플, 쿼드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서횡단철도는 진행될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꼭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심에 합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덕역 인근에 이제 그 제2서해안고속도로 자체가 지금 이제 확정이 되어 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그 평택에서 부여 익산을 가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되겠는데요. 이 IC 자체도 합덕역의 인근에 남쪽으로 한 5km 정도에 만들어질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역세권과 함께 IC 근처는 항상 이제 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 산단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또 상업지 주거지가 늘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보통 역세권 하나만 있어도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크게 형성이 되지만 이것도 트리플, 쿼드러플 역세권이 된다는 게 중요하지만 또 IC가 또 만들어져서 인근에 발달이 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서로 시너지가 나면서 이쪽이 굉장히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큰 호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산업단지는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철강산단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거의 한 1000만 평에 1200만 평 정도 되겠는데요. 이 철강산단도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산업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의 배후 신도시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그 도시 기본 계획에도 남북 거점 도시를 지금 만들기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산업단지의 그 규모나 크기도 꼭 이제 이해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성문국가 산단이라든가 뭐 송산 1, 2 산업단지, 현대제철 산업단지가 있고요.
아산 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부곡지구가 있겠고요. 그다음 합덕 일반산업단지, 합덕 인더스파크 등 산단도 주변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배후 주거지가 꼭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산업단지도 현재 굉장히 많고요. 최근에는 이제 성문산단에도 공장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규모에도 1조가 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 최근에도 공장이 작년 말부터 해서 올 초까지 또는 중반까지 계속 공장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성문산단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사람이 더 즐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시설까지 들어갈 기로 한 2천억 정도 투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발전의 새로운 또 형태가 또 개발축이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진 같은 경우가 이제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진시가 6년 연속 일자리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일자리가 꾸준히 늘고요. 인구 자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상 부동산 투자의 이제 1번째는 인구가 늘어나는 자리,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인구가 늘어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어찌됐든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 그 큰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합덕이나 당진은 꼭 투자 대상에 포함시키셔가지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거기에다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제5 LNG 건설 대상지로도 확정이 되어 가지고요. 고용 휴발 효과만 한 33,500명이 될 정도로 큰 규모로 또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또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산업 클러스터 형성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융복합 클러스터 형태로 또 지정이 되어 가지고 기존의 철강 산단 이외에도 첨단 산업까지 같이 해서 이 지역 자체가 전체적으로 산단이 많이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학교 연계해 가지고 융복합 단지나 산업 클러스터도 같이 만들어지는 만큼 전체적으로 굉장히 도시가 활기차게 바뀌고 있다. 거기에 따라 인구가 늘고 있다. 이런 점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장님 말씀 들어보시면서 아니 당진에 이렇게 개발 호재가 많았어? 합덕이 이런 곳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개발 호재들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충남 당진시 합덕구에 위치한 토지 이 가격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 자체가 사실 말씀드린 대로 서해안 복선 전체의 다른 역에 비해서는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위에 송산역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평당 지금 500에서 600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중역 같은 경우도 지금 한 300, 400대 거래되어 있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200이 안 되는 지금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예상 매매가는 9,50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실투자 금액도 9,500만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내용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주신 그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자, 바로 또 만나볼 텐데요. 이번엔 서울로 갑니다. 서울에서 강북을 견인하는 곳이죠. 마포구, 그중에서도 망원동인데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개요부터 좀 알려주실까요? 네네. 마용성 유명한 요즘에 이제 부동산이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 되겠는데요. 위치는 6호선 망원역에서 도보 약 6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합정역까지 2호선도 그래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면적은 전용 면적 33.70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층수는 총 5층 중에 2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준공은 2020년 1월에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매매가는 2억 9,800만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건물 특징도 바로 봐주시죠. 네, 건물 같은 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2020년 그러니까 다음 달 1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건물 자체는 거의 다 완공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총 5층 중에 이제 2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방 2개, 욕실, 그다음 거실이 있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투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제 화이트 톤에 굉장히 잘 갖춰진 형태가 되겠고요. 내부에는 이제 그 냉장고라든가 또 드럼 세탁기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그다음 이런 형태들이 전반적으로 빌트인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살기에 편리하고 그런 공간 구조도 잘 짜여진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 드럼 세탁기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시기도 괜찮고 역세권이라 전반적으로 투자나 또는 현실적으로 직접 입주하셔도 굉장히 살기에 괜찮은 편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준공 연도가 내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1월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같은 계절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고요. 깔끔한 화이트 톤의 풀옵션 기대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정확한 입지 여건 자세히 좀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입지 여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네. 아무튼 입지 여건 하면 이제 뭐 역세권이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큰 형태의 입지 여건을 보시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마용성에서 이제 마포가 그 또 중심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서부권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6호선 망원역으로 도보 한 6분 정도 거리에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호선 합정역도 이제 도보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주 굉장히 이제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남쪽에 이제 한강이 있기 때문에 또 강변북로도 이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교통으로도 사통팔달 잘 이루어진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또 이제 대학교도 상당히 이제 많습니다. 바로 이제 뭐 신촌 이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거기 보면 이제 연세대학교 또는 뭐 이제 그 이화여대, 뭐 홍익대, 서강대 등 대학교 수요도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을 조금 더 살펴보시게 되면 결국 이제 이 주거 지역을 채울 수 있는 수요 어떤 업무 단지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서부권의 중심은 아무래도 상암 DMC가 볼 수 있겠습니다. 상암 DMC가 바로 왼쪽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업무 단지, 업무 지구가 옆에 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굉장히 이제 업체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바로 이제 우측에 보면 신촌 또 상업 업무 지역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또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아현 부가현 뉴타운이 또 인근 오른쪽에 있어서 여기에도 이제 굉장히 도심 재생을 통해서 이 지역 자체가 지금 거의 많이 바뀌고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집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비싸진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인근 바로 인근을 좀 보시면 이제 저희 큰 틀에서 보셨고요. 조금 좁혀 보시게 되면 바로 물건지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망리 단길이 있습니다. 요즘 특화거리 자체가 굉장히 이제 또 하나의 또 큰 이슈가 되겠는데요. 망리 단길이 바로 옆에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 망원시장도 바로 남쪽에 바로 위치하고 있어서 생활 인프라도 또 잘 갖춰진 지역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상암 DMC의 또 생활 인프라 자체가 확실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차로 이용하시게 되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 인근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 역세권을 또 강조를 드리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역세권입니다. 자, 그리고 출퇴근하시기에도 좋을 거예요. 뭐 합정이라든지 상암동 아니면 또 공덕 쪽 가시면은 뭐 업무지 일자리가 많은데 그쪽으로 출퇴근하시기가 정말 가까운 위치죠. 여기에다가 뭐 방금 전에 또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람들을 좀 많이 찾고 있는 망리단길이라든지 주변에 망원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여러분 생활하는데 충분히 편리한 환경들이 조성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입지여건 이렇고요. 여기에 또 개발 호재들 마포구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개발 호재는 어떻죠? 네, 인근의 개발 호재 사실은 이제 다양하게 또 많이 배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개발 호재의 핵심을 이제 보시게 되면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서울시에서 만든 도시 기본 계획, 실행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서부권에 해당됩니다. 서부권 중에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신촌 일대 청년 창업 활성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청년 창업 허브를 육성한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기다가 이제 일자리를 또 만들어주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일자리가 하나 더 들어온다. 꼭 명심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촌 같은 경우에 도시 이제 재생 사업의 또 핵심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촌 이대 이제 거리 전체를 한 43만 6천 제곱미터가 되겠는데요. 도시 재생 사업 대상지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근 자체도 많이 바뀌면서 재생이 되게 되면 결국 신도시급으로 살기 좋아지는 도시가 되겠죠. 거기에 따라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개발 호재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현, 부가현 이제 그 재개발 이쪽도 굉장히 좀 명심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아현, 부가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이제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 인근 자체가 많이 바뀌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포구가 이제 어쨌든 서울에서는 또 새로운 또 중심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재생으로 인해서 이 지역 자체가 일자리와 함께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제 각 구역별로 진행이 차곡차곡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시는 것처럼 마포구는 이제 그 마포를 이끌어가는 또 마레프라고 하죠. 또 마레프에 대한 아파트도 있어서 이걸 또 견인을 하면서 주변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호재라 그러면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제 철도 전철에 대한 호재 또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는 서부선 경전철 자체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부선 경전철은 신촌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새로운 또 인근에 또 전철 하나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전철은 여의도에 3개 역이 만들어지는데 여의도를 거치기 때문에 여의도 업무 지역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신촌 업무 지역이 있죠. 또 상암 DMC 업무 지역이 있기 때문에 배후 수요, 배후 주거지로서도 그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신설 철도나 전철이 들어오게 되면 인근의 집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요소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전철이 들어온다. 이것도 꼭 명심하셔야 될 큰 호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강북을 지금 시세 상승을 견인했던 마포구입니다. 마포구 지금 살펴드리는 망원동 쪽에 입지 이렇고요. 호재들도 이렇게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이 주택이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분석들도 굉장히 또 궁금하실 건데요. 가격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격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가격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상 매매가는 2억 9,800만 원이 되겠고요. 예상 임대가가 2억 3,8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6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제 소장님 슬슬 인사드릴 시간은 다가왔는데 한 가지만요.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2가지 세미나인데요. 첫 번째는 아직도 늦지 않은 재개발 지역 분석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주말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강성우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약 전화를 미리미리 남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재개발 이야기는 아니고 경매 쪽 이야기도 요즘에 참 많이 관심들 갖고 계실 텐데 초보를 위한 경매 강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이고요. 오후 2시입니다. 강성우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예약 전화 여기도 필수적으로 남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성욱 소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리고 또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2128-8571번, 서울 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만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첫눈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통계치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20에서 60대 인구 설문조사를 하니까 52% 이상이 나는 참 가난하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중 10대까지 포함을 한다면 70% 이상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난하고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놀라운 거는 강남구에 집을 가지고 있고 한 10억에서 100억까지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한 38% 이상도 본인 스스로가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마음적인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거대한 액수들을 만드는 자금으로서는 사실 부동산만한 게 없기 때문에 가난을 탈피하는 마음에서라도 부동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작은 금액이지만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마음의 가난 또 겉으로 보는 우리 생활의 가난을 탈피하는 그런 수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요.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드리는 상가는 서울의 중심 입지, 교통의 요충지인 용산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산구 한강로 2가 상가는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로 가능한 약 2분 거리인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사님, 용산구의 생활 인프라는 어떤가요? 네, 용산구 한강로 2가는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잘 갖추어진 지역인데요. 사통 8다리 교통망을 갖춘 용산구는 아시다시피 광화문, 여의도, 강남 등의 직주 근접지로서 직장인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곳입니다. 또한 남산공원 등이 인접해져 있어서 쾌적한 녹지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는 휴식, 산책이 가능한 그런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남산공원뿐만 아니라 용산 민족공원 조성도 예정돼 있어 주변 개발 호재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각종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네, 서울에서도 위치적으로 그냥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 참 많죠. 여기에다가 용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뚝딱뚝딱 하는 소리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곳이라는 곳인데요. 자, 그러면 용산구 한강로 2가의 상가 개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개요 정보부터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상가입니다. 위치는 1호선,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 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면적은 전용 8.97평방미터입니다. 층수는 총 4층 중에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1987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되죠? 예, 사실 건물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준공 연월이 1987년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구나, 이거는 재건축을 바라봐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외관을 상상하실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그대로 총 4층으로 이루어진 그런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가입니다. 입지상 굉장히 좋은 것에 비해서 지금 4층으로 규모가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낡고 오래된 상가이기 때문에 주변의 개발 압력과 같이 재건축을 꿈꾸는 그런
상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총 4층 중에 1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구분 상고로 되어져 있는 구분 등기가 가능한 그런 상가입니다. 지금 소규모의 소매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바로 뭐 임차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가이기도 합니다. 네, 1987년이 7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 언뜻 연배가 저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 뭐 재건축 관련한 이야기도 말씀을 전해주셨고 4층 중에 1층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상가입니다. 자, 그러면 더욱더 자세한 구체적인 입지를 저희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입지 여건도 조금 더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입지는 지금 용산역에서 도보 한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의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입지를 보시면서 이제 용산역의 발전 규모라든가 앞으로 들어온 신설역들을 좀 더 생각을 하신다면 이 역이 좀 더 확장되는 그런 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역에서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개발이 이제 압력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용산역에서 도보 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구 용산역에 뭐 경의중앙선이라든가 1호선, 4호선 라인뿐만 아니라 신분당선까지도 예정이 되어져 있고 GTX까지 예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노선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광화문 종로의 종로에 있는 구 세력이죠. 강북에 있는 중심지가 되는 곳에도 가장 핫한 곳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뭐 굉장히 발전되어져 있는 강남의 상성구 또 테헤란 노원 달리는 좀 가보면은 좀 낙후되어져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용산 같은 경우는 서울의 가장 중심지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광화문과 종로에 위치하고 있고요. 양 옆으로는 여의도와 영등포 또 강남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지로서의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뭐 용산도 뭐 강남의 테헤란로 못지않은 그보다 더 나은 곳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통팔달의 어떤 교통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중간에 용산 뭐 민족공원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대규모 개발 지역이 인접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호재들이 나를 통해서 압축되어져 있는 항아리 그런 곳에 있는 굉장히 개발 호재의 중심에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물건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 업무 지역이 지금 개발 예정 중에 있습니다. 뭐 조금 다소 딜레이되는 그런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미 연구 용역이라든가 타당성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시삽을 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부선 지하화도 같이 발표가 되어져 있죠.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과 함께 용산역부터 서울역까지 또 전부 다 선로를 지하화하겠다는 것들이 이미 발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바로 착공만 개시만 된다라면 바로 가능한 그런 개발 호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캠프킴 개발이라든가 유엔사 수성부 개발도 같이 아우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에 대한 개발 압력들이 같이 아우러지고 있는 그런 곳에 또 입지 한 가운데 있는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항상 모든 곳의 중심지는 역으로 통한다는 말과 함께 역에서 한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호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혜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용산을 보고 계십니다. 일단 뭐 전통적 입지로만 봤을 때도 뭐 산이 있고 강이 흐르니까 이거 너무 좋죠. 여기에다가 우리 좀 더 수리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위도 경도상으로 따져 봤을 때도요. 지금 서울의 중심이 위치이기 때문에 교통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어딜 가도 사실은 가깝게 금방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 용산의 핵은 이 개발 호재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뭐 국제업무지구 개발 이런 얘기도 말씀해 주셨지만 캠프킴 부지 개발이라든지 GTX 이야기 이런 것들 지금 정말 스케일이 남다른 호재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정말 대단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 용산구에 대한 정보들인데요. 핵심 투자 포인트로 좀 정리를 해서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꼭 봐야 될 핵심 투자 포인트는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용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호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제 업무지구 개발이 이제 코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초고층 한 100층 규모 이상의 어떤 건물들을 만들어질 예정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캠프킴 부지 같은 경우 입지 규제 최소 규제 지역으로 이미 발표를 했죠. 용적률을 800% 이상으로 또 50층의 초고층으로 개발을 허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
경우도 뭐 캠프킴에 지원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상업 복합지구로 개발을 하겠다고 이미 명시가 되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유엔사 용지 같은 경우도 지금 상업 주거지 복합지구로 개발되어서 한강변으로 있는 어떤 뭐 빌라들이라든가 고급 빌라라든가 아파트 같은 것들이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지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부지가 전체 합하면 한 5만 평 규모에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서울시 안에서는 이제 차후로도 다시 찾을 수 없는 그런 규모의 부지들이 확보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용산 민족공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축구장 6배 규모의 호수가 그 안에 들어 있을 만큼 용산구 안에 모든 뭐 쾌적한 공간들을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안을 뭐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개발들이 차후에 진전이 되어서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유동인구와 그다음에 들어오는 직주 근접을 원하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대부분은 뭐 자가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용산역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또 강남까지 이루어지는 신분당선의 개통까지도 호재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돈이 되는 곳으로 투자를 하시는 방향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돈이 되는 곳들은 사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또 역이 생기는 곳, 또 어떤 가치가 확장되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입지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내 입지가 더불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내 입지의 사용 능력이라든가 사용 여력이 훨씬 더 커진다고 하면 투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용산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고 앞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많이 늦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앞으로 보여질 강남구 삼성이라든가 테헤란로의 입지라든가 그곳의 모습들을 보신다면 용산이 아직까지는 개발이 덜 됐구나. 앞으로도 개발이 된다면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부동산의 차익이라든가 수익이 굉장히 많은 호재들을 안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드립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조금 더 명확한 곳, 그 다음에 수익이 더 많아질 곳, 사람들이 점점 더 눈여겨볼 곳으로 투자의 어떤 그 생각들을 좀 바꿔보신다면 용산 같은 경우는 불확실한 속에서도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어떤 핵심 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를 살펴보고 계신데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격 좀 봐야 되겠죠? 가격 분석 도와드릴게요. 자,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가격은 지금 용산로 한강 주변 상가보다 좀 저렴하게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매매가는 한 1억 8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굉장히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예상 임대가가 지금 300에 월 30만 원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작지만 뭐 기다림을 지치지 않을 수익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대출을 이용하신다면 실투자액은 1억 2,7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까지 만나보셨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규미 사님이 선정해 주신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민 사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역삼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 역삼역으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 지하철 중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노선이 바로 2호선인데요. 자, 이사님, 강남권에 위치해 있고 2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 다세대 주택, 수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국제금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테헤란로인데요. 수많은 고층 빌딩과 대규모 업무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늘 사람이 끊이지 않고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수요가 매우 풍부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대형 호재 소식들도 있죠.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과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 추진, 신분당선 연장 사업 계획,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 큰 수혜가 기대되는 굵직한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직주근접 입지와 넘쳐나는 유동인구로 수요층이 풍부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강남의 한복판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남 역삼동이죠. 정말 직장인분들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여기서 다세대를 만나볼 텐데요. 개요 정보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10분 정도 걸어가시면 되고요. 윗 면적은 전용 면적 25.56평방미터입니다. 총 층수는 7층 중에 5층을 가지고 나왔고요. 구조는 방 2개, 욕실 하나, 총 21세대로 구성된 다세대입니다. 준공은 2019년 8월에 준공이 완료되어져 있고요. 여세 매매가는 4억 2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네, 건물은 지금 단지형 다세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상가동 뒤로 해서 다세대가 만들어졌는데요. 약간은 좀 밀실처럼 마련해서 생활 공간들이라든가 어떤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중점을 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층 관리실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비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층에 피로티로 주차 공간이 되어져 있고요. 기계식 주차까지 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넉넉한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총 6층, 7층 중에 5층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층의 개방감이 좋은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방 2개, 욕실 하나, 총 21세대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자, 2019년 8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사실 뭐 보셨겠지만 지금 주방도 너무 깔끔하게 돼 있고 일단 내부 인테리어 자체가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됩니다. 직접 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층수도 좋아요. 7층 중에 5층까지 올라가시면 되고 방 2개짜리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세대 주택 근처에 이 역삼동의 환경이 또 얼마나 좋은지를 저희가 점검을 해드릴 텐데요. 입지 여건 일단 좀 봐주실까요? 네, 건물을 자랑하기 전에 입지로 가버려서 예, 지금 입지 같은 경우 역삼역에서 한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역삼역 근처를 통해서 이제 이미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역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투룸형의 다세대는 사실 좀 찾기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강남역까지도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2호선 라인 중에서도 가장 짧은 단거리로 이루어지는 게 삼성부터 역삼, 선릉, 강남까지로 이루어진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역삼 같은 경우 강남역까지도 도보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또 신분당선까지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또 뭐 더블 역세권의 어떤 수혜를 같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주변에 뭐 학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아이들을 키우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곳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 뭐 지역에 있는 어떤 지역 수능의 어떤 체제 변화로 인해서 학교운이 좋은 곳으로 굉장히 많이 몰리는 지방 수요까지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선여고, 진선여중 같은 경우는 좀 명문 고등학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역삼중앙학교라든가 서울 도성초등학교도 사실은 강남구 안에서도 굉장히 학력에 대한 학구열이 굉장히 좋은 곳으로 그렇게 발표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어린 아이를 둔 어머니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또 신혼부부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투룸의 구조상 사실은 수익형을 나중에는 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투자의 선호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수익을 보시기 위해서는 임차를 넣었을 때 원활하게 또 임차 수익을 얻으실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강남의 업무지구와 지금 강남권과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역삼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삼역 주변의 포진에 있는 테헤란로의 직장인들 수요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역삼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변의 호텔과 같이 연동해서 단기 임대까지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 업무지구가 굉장히 앞으로도 변모돼서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주변에 아파트까지도 밀집되어져 있어서 주변으로 들어오는 임차 수요는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한 수익을 굉장히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강남구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지역에 있는 역삼동에 위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2호선 이 역삼역이죠.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 걸립니다. 게다가 지금 좋은 것은요, 역삼동 자체가 사실 수요가 굉장히 넘쳐나는 곳이죠. 이 업무지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점 꼭 좀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주변에 학군도 정말 대단하다는 점을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은 이렇고요. 개발 호재는 또 정말 강남에 딱 걸맞은 굉장한 것들이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개발 호재 봐주시죠. 네. 항상 뭐 본인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입지 외에도 내 주변을 둘러싼 호재들을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저희가 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나의 호재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호재가 굉장히 밀집도가 높아서 나에게 밀려올 때 부동산의 자산 가치는 굉장히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접지죠. 지금 삼성에 대한 개발 압력들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이미 뭐 발표가 났고 이쪽 같은 경우도 뭐 시사비 떠올리기만 기다릴 정도로 굉장히 바로 앞으로 다가올 호재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탄천의 수변 공원까지도 가치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탄천 같은 경우는 거의 20만 평방미터 규모의 굉장히 대규모 개발이고, 이곳은 뭐 호텔이라든가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외국인의 관광객까지도 유치하겠다는 어떤 포부를 발표를 했고요. 또 옆에 있는 GBC죠. 현대자동차 부지 같은 경우는 올 연말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허가라든가 뭐 이런 계획들이 전부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착공을 앞두고 있고, 바로 착공을 한다면 제2 롯데타워보다 좀 더 높은 규모의 105층 규모의 메인 건물이 들어서고요. 주변에는 한 5개 정도의 동으로 총 6개 동으로 이루어진 건물 초밀도의 업무 시설이 들어옵니다. 이곳에 들어올 사람들은 외부인들이 아니라 사실은 현대그룹의 총 모든 본사들이 다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의 연봉으로 친다면 굉장히 고소득의 직장인들이 한 번에 일시적으로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업무 단지뿐만 아니라 뭐 중간에 뭐 삼성역에 있는 마이스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주변에서 나의 어떤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임차인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호재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기존에 있는 강남 테헤란로를 그 테헤란로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지 군접의 직장인 외에도 또 다른 수요들이 더 예상되고 있어서 절대적으로 어떤 주거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영동대와 지하 산업도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영동대로 같은 경우는 뭐 삼성역에서 청담역 바로 앞전까지 지하화 시켜서 그곳에다 이제 총 6층 규모의 어떤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요. 6층이라는 게 뭐 아파트 높이로 따지면은 지상 13층 높이의 지하 규모를 타겠다라는 얘기고, 이 안에는 뭐 버스 환승센터뿐만 아니라 GTX AC 노선이 같이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 노선들이 같이 통과를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최소 환승 단계를 한 3분 이내로 빨리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큰 포부들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또 전 세계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곳을 다 통과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유입 인구들이 예측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요. 또 직주 근접을 원하는 직장인들, 또 연봉이 좀 높은 그런 직장인들이 포진을 하고 앞으로 예상 수요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뭐 차임이라든가 이것 이상의 지가를 높일 수 있는 견인책이 같이 마련되어져 있는 것이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신분당선 개발 또한 굉장히 많이 좋은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뭐 지금 강북에서 끝나고 있지만 용산까지 또 서울역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강북과 강남을 가로지르는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신분당선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두 개의 양대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산구에 있는 용산이라든가 아니면 또 삼성 서울에 있는 테헤란로를 잇는 삼성동에 있는 이런 신분당선을 같이 연결해주는 강남과 강북을 있는 그런 노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두 핵심지의 어떤 그 호환성을 따진다면은 굉장히 많은 인구들의 유동이 같이 또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회사들이라든가 그런 어떤 자본들의 이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주변에는 뭐 수서 역세권 개발도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수서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나다 보시면 이미 펜스가 쳐져서 이것이 이제 개발되겠구나라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여질 만큼 개발 계획이 모든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정도로 눈에 코앞에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상업 시설이라든가 어떤 주거 시설 또한 뭐 이런 배후지에 있는 어떤 수요들을 충격으로 완화시킬 정도의 어떤
그 주거지가 조성이 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주 근접이라든가 아니면 투룸 세대의 투룸 구조의 어떤 다세대는 많이 지어질 곳이 없기 때문에 집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이제 이 다세대 주택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가격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가격 분석 도와주시죠. 네, 예상 매매가는 4억 2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한 4억 한 8천 정도의 예상 분양을 하고 있는 것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상 임대가는 3억 6천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월세 임대가는 한 3천에 150 이상을 상회하기 때문에 적은 투자 금액으로 작은 상가 하나를 가져가신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편한 그런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를 이용하실 경우는 6천만 원 정도면 내 물건으로, 내 매물로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의 주택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미나 소식 한 번만 또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아직도 늦지 않은 재개발 지역 분석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후 2시고요. 강성우 소장님, 이규민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예약 전화 남겨주시고 두 번째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재개발 지역 말고요. 경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보 경매 강좌를 진행하는데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강성우 소장님, 이규민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 미리미리 예약 전화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민 이사님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지만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 이어지는데요. 서울 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고 유튜브 라이브 채팅도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